좋은 학원 고르는 기준이 뭘까요? 학원을 고를 때는 일단 어떻게 되느냐, 네. 는 어떻게 되느냐, 또 딜은 어떻느냐, 들은 어떤 분이시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계에 3%가 있다면 아나운서계에는 저희가 있습니다. 네. 아나운서 3%의 김프로 김원경입니다. 오늘 박프로 박지영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또 다른 박프로를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비스피치 아나운서 아카데미의 원장입니다. 오늘 박지영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제가 프로가 됐습니다. 오늘 네. 또 제가 드릴 이야기도 많을 테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뭐 비주얼은 다르나 내용은 똑같이 알차일 겁니다. 그렇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우리 5% 오세혁 앵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5% 자리 뺏겼습니다. 박프로에게 뺏겨가지고요. 지금 구석으로 밀려있지만 그래도 프로의 자세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세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나운서 3% 특별히 3+1%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네. 새로운 또 윤유라 아나운서 윤프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1 윤유라입니다. 예. 자, 오늘의 주제는 아나운서 학원 다 사기라던데. 제목 합격 너무 셉니다. 보장, 뭐 네. 추천 보장, 칭찬 일색하는 그런 학원들 때문에 아마도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우리 나비스피치의 박기덕 원장님 사기예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아니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저는 제일 처음에 아나운서 준비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나는 학원은 안 간다. 오. 바보나 학원 간다. 오, 자신감이 그렇게 높았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자만 좀 교만한. 과거 사진 봤는데 제가 과거 영상 다 봤는데 제가 나는 제일 처음에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아나운서 지인이 있었어요. MBC 아나운서셨어. 근데 이제 그분이 나한테 학원을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저는 학원을 안 가려 그럽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그건 웃겼을까? 아니래. 그건 아니네. 그건 아니야. 근데 제가 배워보니까 이제 배워야 되는 지점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어차피 사실 학원은 전문 교육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권장하는 거는 당연히 교육 서비스일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게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느냐 아니면 이거 자기들이 뭐 잘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왜 수업만 들으라 그래 하느냐 이제 그 차이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드릴 말씀은 아나운서 학원을 그러면 어떻게 골라야 되는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실 필요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선택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뭐 다른 유튜브 채널들도 보면 아나운서 학원을 다닌 친구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 후기를 막 올려요. 그러면 그게 몇만 회씩 조회수가 올라가요. 맞아요. 후기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나랑 똑같은 경험을 한 친구라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경험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것도 여러분이 보시고 이제 학원에서 얘기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실 그렇죠. 수는 있는 거예요. 네. 학원은 안 다녀도 아나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일 겁니다. 시간이 좀 다만 걸릴 수는 있어.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봤어요? 학원 안 다니고 합격한 사람? 요즘은 별로 없어요. 없어요. 요즘은 나못 별로 봤었어. 없어요. 맞아요. 저는 한 달 다니고 된 친구까지는 봤어요. 어쨌든 다녔잖아. 그러니까요. 한 달 그 다니고 된 친구. 친구. 지금부터 그 기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말씀드리기 시작해보죠. 들어봅시다. 좋은 학원 고르는 기준이 뭘까요? 학원을 고를 때는 일단 추천 어떻게 되느냐, 네. 합격률은 어떻게 되느냐, 또 강의의 질은 어떻느냐, 그치. 선생님들은 어떤 분이시냐, 한 수업에 선생님이 여럿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소수의 선생님이 우리를 케어를 담당해서 해주느냐 등등이 있을 거예요. 그 한 반에 몇 명인지. 한 반에 몇 명인지도 중요해요. 중요하죠. 맞아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어요. 아나운서 아카데미는 선생님들이 정말 자주 바뀌는데 맞아요. 이 선생님이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근속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 맞아. 이거 너무 저거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맞아요. 그거 꼭 물어보세요. 저거 정말 중요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다. 중요한 거 몇 가지 딱 골라가지고 네. 우리가 네. 각계격파를 해보자고요. 그래요. 좋아요. 추천 일단 보장. 추천부터? 그건 오케이. 합시다. 네. 추천을 보장해주는 학원이 뭐 있다고들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수업을 들으면 몇 회를 추천해줄게. 이제 아, 요런 오늘 방송 사이에 그렇죠. 해줄게. 뭐 어느 수업을 몇 개 들으면 어떻게 해줄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있는데. 이것도 있어. 수강을 하는 동안에만 추천해준다. 그렇지. 아. 그런 것이 학생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인데 그러면 수업을 끊임없이 난 들어야 되는 건가? 돈을 계속 써야 되는 건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추천을 못 받으니까. 네, 그리고 또 사실 학원을 다니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실력이 무르익지는 않아요. 좀 다니고 또 세션을 듣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쌓다 보면 나의 실력이 좀 향상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점프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사실 추천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는 맞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추천이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채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그리고 품도 많이 들죠. 그러니까 회사가 간혹
우리가 당신네 같은 이제 교육기관 여러 군데에 이미 훈련이 된 사람들이 있으니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또는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몇을 좀 선정하여 보내주십시오. 네.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경쟁률을 줄일 수 있어서 좋은 거고 회사는 사람을 빨리 뽑을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공부도 안 들이고 된 사람을. 그러면 학원 입장에서 아무나 보내겠냐고요. 아무나 보내면 2번 다시 그 회사에서 우리한테 연락 안 와요. 그러니까 학원이 추천을 할 때에는 성실성 일단 빼놓을 수 없어요. 맞아. 또 하나는 실력이긴 해요. 근데 네. 그 실력은 지금 제일 잘해 이런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회사와 이 학생의 합이 맞겠느냐예요. 근데 내가 추천을 학원에서 보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횟수를 채워야 되니까. 그게 영양가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또 할 말이 있는데 네네네. 합격 후의 관리 아, 그거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합격했을 당시에는 사실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나운서 준비생이잖아. 맞아. 거기까지는. 근데 이제 얼마나 훌륭한 방송인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근데 그 도움을 누가 해주겠어요? 회사가 해줘요? 못하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나운서 학원에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그 관리를 진짜 잘 받았어요. 좀 예를 늘었다고 들면 보시는 내가 거예요? 현직이고 지금 나도 뉴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왔을 때 이제 원고를 들고 다시 학원에 가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이거 새로 왔는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그거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김학의. 좋은 선생님은 어떻게 또 알아볼까요, 학생들이? 아, 근데 그게 이제 학생들이 알아보기 정말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험하기 전까지는. 근데 우리가 객관적인 팩트로 알아볼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 선생님이 어느 회사 출신이야? 경력. 일단 그 첫 번째 맞아. 경력. 지금 어느 회사에서 선생님의 일하고 경력. 있어. 그리고 일한 지 얼마나 됐어? 어떤 일을 했어?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 선생님이 기상캐스터 또는 리포터인데 나에게 뉴스를 알려준다? 그거 좀 이상한 일이거든요. 한식조리 자격증인데 막 스파게티 만들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또 잘 만들어 막. 별미야. 새로운 재능? 너무 별미야. 근데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는 그게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어렵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파악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누구였죠? 윤유란 선생님 얘기해 주셨지만 나비 스피치 같은 경우는 나비 출신만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게 1번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다르긴 하네요, 진짜. 저희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않은 커리큘럼으로 아이들을 맞아. 가르친다? 그걸 어떻게 무리가 있죠. 소화해내겠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이 4명이 전부 다 수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커리큘럼 회의를 우리가 하고 맞아요. 그리고 아직도 이건 좀 바꿔볼까? 이건 좀 어떻게 해볼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네, 또 저희는 전 원장님께 분기별로 세미나, 맞아. 커리큘럼 회의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께 직접 뉴스를 저희가 하면서 실력을 점검받죠. 이 자리에 만약에 영미쌤 오셨으면 저 한마디도 못했어요. 너 그게 뭐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내지마부터 자세는 왜 그래? 숨으면 왜 그렇게 하셔? 힘든 거죠. 네. 근데 그거 문제 있다.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자기의 스펙을 속여. 맞아요. 속여? 속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속여요? 거. 그러니까 뭐 지역 출신인데 전국권인 척 속인 사람들도 맞아. 많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전주 MBC 출신인데 전주자 빼고 그냥 MBC라고. MBC라고 하는 출신 사람들도 아나운서. 많고 그 YTN을 예를 들면은 YTN 있고 YTN 자회사들이 있어요. YTN 사이언스 그래요, 뭐 맞아요. 웨더인데 그냥 YTN 아나운서 뭐 이런 식으로 많아요. 나쁘다. YTN 사이언스 출신으로 양심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이언스라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저런 정도는 조금 귀여운 정도고 내가 어느 회사에서 일일 MC 했는데 그 회사 아나운서라고 하는 경우. 그거는 정말 없어 너무 보이죠. 양심 없다. 근데 학생들은 근데 그걸 학생들이 어떻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일일이 친구들은 진짜 찾아볼 수 그걸 없어. 믿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제 아나운서 학원들이 이 불신을 좀 초래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근데 또 옛날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옛날만큼은 아닌 것 같고 학원을 선택하실 때는 따져볼 수 있는 만큼은 따져보세요. 네. 특히나 선생님은 꼭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네. 저를 가르칠 선생님이 누굽니까 하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얘기해봐야 할 것이 예. 합격률. 합격률. 학원마다 이제 합격률에 대한 것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 또 학생들이 이제 학원을 이제 상담하러 갈 때 합격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잖아요. 합격률을 알려주는 학원이 없지 않나요? 지금은 없죠. 그죠. 근데 네. 예전에 저희가 상담에서 써본 적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학원을 왜 다니는지는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학원을 그렇죠. 왜 다니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합격하기 합격하기 위해서, 위해서.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합격이죠. 기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네. 모든 학원이
어찌됐건 간에 그 합격을 게시한다고요. 그거를 따져보셔야죠. 그렇죠. 여기는 월별 몇 건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나비스피치는 소수 학원이에요. 저희는 한 번에 정원이 4명이니까 소수 정예로 운영하는 학원인데 한 달에 한 반 개강하거든요. 한 달에 한 반 코스별로. 그러니까 정말 소수로 한 명 한 명에 대한 케어를 하는 학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원을 선택하실 때 뭐 여러 가지 고민할 수 있죠. 나는 신생학원. 왜냐면 이미 자리 잡은 학원들은 너무 상업적으로 느껴져? 오케이. 그럼 신생학원 가보는 거예요. 다만 거긴 검증이 안 됐어. 그거는 리스크를 또 안으셔야죠. 네. 근데 나는 그거 싫어? 그러면 일단 검증된 곳으로 가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상담 받아보세요. 네, 몇 군데 4곳이든 5곳이든 일단 가보세요. 그리고 나서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선생님도 만나볼 수 있고 합격률에 대해서도 물어보실 수 있고. 네. 또 수강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네. 중요하죠. 몇 회짜리 수업인가, 어느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건가, 몇 시간 수업하는 것인가, 수업의 내용은 어떤가, 수강생은 몇 명인가, 몇 명인가, 한 반에 15명 들어갔는데 300만 원인 것과 한 반에 5명 들어갔는데 400만 원인 것 어떤 게 이득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따져보시면 면밀히 좀 따져봐요. 그럼요. 그러니까 돈을 쓴다 안 쓴다의 문제가 아니라 쓸 건데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겠죠. 그렇죠. 그거를 한번 자세히 따져보시면 좋겠어요. 네. 정말 여러분의 소중한 경제적 자산과 시간을 쓰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진짜 열심히 수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현명하게 따져보시고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게 있고 필요한 게 있으면 선생님들 활용하십시오. 자, 오늘은 좋은 학원 고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프로님 어떠셨어요? 사실 그 여러 선생님들이 앞에서 너무 말씀을 잘하시니까 저는 오늘 좀 수업 듣는 느낌이었고 또 수강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강료 내세요. 네, 수강료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지망생 때 고민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기준들이 난 올바랐던 건지에 대해서 다시 좀 돌아보게 됐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우리 윤프로님. 좋았어요. 저도. 근데 마지막으로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해도 될까요? 그럼요. 많은 친구들이 학원을 하나 이렇게 고심해서 정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학원도 가보고 저 학원도 가보고 해요. 근데 학원 헌팅하는 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연습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 사실. 무서운 선생님이야. 네, 안타깝잖아요. 네. 맞아. 그래서 좋은 선생님 본인이 딱 골랐다면 고심해서 믿고 골랐다면 믿고 끝까지 가보시면 더 좋은 결과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좋은 학원 어디라고요? 나비스피치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어우 향기 보소. 어우 좋다. 어디 거야? 샴푸야?